법령의 부관 그러면요. 자, 이렇게 부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부관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부관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법령의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에 부과된 약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부과된 약관. 우리가 부과된 약관을 줄여서 부관이라고 그러는데요. 부과된 약관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그 법령의 내용에 단서를 붙여놨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단서를 붙여놨는데 그렇다고 단서를 붙인 것이 전부 부관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단서가 어떤 단서냐? 주된 의사표시를 종된 의사표시가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종된 의사표시가 제한을 하더라. 그래서 그 종된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는 것이다? 부관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관이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주겠다. 이 집을 주겠다. 증여의 의사표시예요. 그죠? 근데 이 주된 의사표시에 종된 의사표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내용이 붙어 있냐?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주겠다.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시험에 합격하면. 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된 의사표시가 붙어 있을 때 이걸 가리켜서 법령이 뭐다? 부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시험에 합격하면 뭐 내가 죽으면 이걸 부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 종칙에서는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 자, 이렇게 우리 민법 종칙은 조건, 기한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 계약법이나 가족법에 가면은 또 뭐가 붙어 있어요?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부담.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부담 그러면 부담은 자 이거는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말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담에는 뭐가 있다? 우리 채권편에 보면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고요. 또 저 가족법에 보면 부담부 유증이라는 게 있대더라. 그래서 부담부 증여, 부담부 유증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부담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부담이라는 걸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죠? 부담 어떨 때 쓰던가요? 뭐 제가 그런 말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자, 시험 공부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해 보기 어떠냐니까 재미있어요. 그래요. 재미있는데 합격이 부담이 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럴 때 왜 부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나친 선물 받으면 부담된다고 그러죠. 그죠?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그러면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공짜로 주긴 주는데 뭐예요? 부담을 붙여서 줘요. 아시겠습니까? 가령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주는데 자 우리가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주면서 자 시골에 있는 우리 자식들이 서울에 와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잘 돌봐주기 바란다. 뭐예요? 부담부 증여. 아시겠죠? 다음에요. 부담부 유증 그러면 증여와 유증이 다른 게 뭐죠? 증여와 유증이 다른 것. 어떤 게 다른가요? 살아서 줄 때는 뭐예요? 증여. 죽어서 줄 때는 뭐예요? 유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부담부 유증은 내가 죽으면 이 과수원을 주긴 주는데 과수원에서 소출되는 과일 가운데 20%는 우리 자식놈들한테 넘겨주기 바란다. 뭐예요? 부담부 유증이죠. 그래서 주된 의사표시를 뭐가 제한해요? 종된 의사표시가 제한하죠.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의 개념에 대해서는 살펴보셨고 그럼 우리 민법 종칙에서는 조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 그럼 조건과 기한은 다 같이 어디에 결부된 것이다? 장래의 사실에 결부되어 있어요. 자 이게 장래의 사실에 결부되어 있지 현재의 사실이나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나 기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오로지 장래의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조건과 기한의 차이는요. 그 장래의 사실이 조건은 뭐예요? 성부가 불확실하다 그러잖아요. 성부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성부가 불확실하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주겠다.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면은 뭐예요? 조건이죠.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조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기한이라는 것은 도래가 확실시된다. 자, 도래가 확실시된다. 즉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기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조건이라는 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조건이라면 기한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장래의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일 때는 뭐라고 한다? 기한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 죽긴 죽죠, 그죠?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으면은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래의 사실이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는 뭐예요? 조건. 우리가 그런가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일 때는 뭐예요? 기한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 기한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꽃피는 봄이 오면, 자, 꽃피는 봄이 오면.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자, 꽃피는 봄이 오면은 반드시 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예요? 기한이죠. 아시겠습니까? 꽃피는 봄이 오면. 근데 이번 주 중에 벚꽃이 만개한다면, 이때는 조건 기한. 조건이죠. 이번 주 중에 벚꽃이 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령, 내일 비가 오면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는 뭐다? 조건이에요. 근데 언젠가 비가 오면 그럼 이때는 뭐가 될까요? 이때는 기한이 되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과 기한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자,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은요. 어떤 게 조건이고 어떤 게 기한이다라는 게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객관적 인식에 따른 자, 우리는 어떤 게 조건이고 어떤 게 기한이냐는 객관적 인식에 따른 뭐다? 해석의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객관적 인식에 따른 해석의 문제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가령 갑이 출세하면 이거는 조건인지 기한인지 구별이 돼야 한대.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세하면은요, 이건 객관적 인식에 비추어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의 주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죠. 아시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아주 그게 인재라고 해가지고 기획실에 발령을 받았대더라고. 이 사람은 앞으로 출세가 보장돼 있죠, 그죠? 그런다면 출세하면은 이 사람의 경우 주관적 상황에 비추었을 때 이때는 뭐예요? 기한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얀 손이라더라, 그죠? 하얀 손이라면 언제 직장을 얻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 경우는 뭐 출세하면은 뭐가 돼?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한 번은 저 노량진 공무원, 우리 저 노량진에 공무원반도 있었거든요. 중개사관도 있었지만. 그럼 공무원반 상담실에서 아주 오래된 친구끼리 딱 만났던 모양이에요. 제가 거기 있었는데. 오랜 친구가 딱 만나더니, 야, 너 요즘 뭐 하냐?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낮에는 태양 실업 다니고 밤에는 월광 실업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참을 웃었던 바가 있는데. 그런 사람의 경우라면, 그런 사람의 상황이라면 이건 뭐가 돼요? 조건이 되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 기한이라는 것은 객관적 인식에 따른 뭐다? 해석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조건이고 어떤 게 기한이라는 게 모든 상황마다 명확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 맨 밑에 보세요. 자, 84쪽 맨 밑에 보면 판례는 갑이 매수할 때까지 임대차 하기로 한다 해서 자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야, 네가 매수할 때까지 임대차 하기로 한다. 이랬다라면 매수할 때까지는 뭘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가령 이래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매수하려고 지금 돈도 좀 갖고 있는데 매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대더라. 자, 그런다면 그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기한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집 걱정 들었다고 매일 술 타령만 하고 있대더라. 이런다면 뭐예요? 조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주관적 상황에 따라서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매수할 때까지에 대해서 판례는 우리가 기한이라기보다는 뭘 봐야 한다?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불확정 기한이라기보다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판례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게 조건이고 어떤 게 기한인가. 먼저 이거부터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나와 있어요? 조건이 나와 있죠. 그죠? 조건에 대해서 살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 기한이라는 것은 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일까요? 유효 요건일까요? 자, 법률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다. 효력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다. 뭐를 좌우하는 거예요? 효력 여부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서
조건 기한은 법령의 성립에 관한 것이다.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성립은 뭐만 있어도 성립돼요. 지난번 기억나십니까? 법령의 성립 요건 그러면 법령 가운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법령은 뭐다? 계약이다. 계약 가운데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계약은 뭐다? 매매다. 그럼 매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존재하고. 자, 뭐예요? 사겠다, 팔겠다,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목적, 내용이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성립이 된다니까요. 그럼 조건 기한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법령의 무슨 요건? 특별유효 요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조건이 붙어있는 법령은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기한이 붙어있는 법령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의 뭐다? 특별유효 요건이야. 그래서 잘 속아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바로 의 나와 있잖아요. 조건이란 법령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으로 법령의 특별유효 요건으로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거 그렇게 잘 속아요. 시험 문제 가서. 성립 여부를. 그럼 그렇게 잘 속는다니까요. 효력 요건이라는 걸 잘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말 나와 있어요? 가장 조건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가장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조건을 닮았지만 조건이 아닌 것. 이걸 우리가 가장 조건 그러잖아요. 그죠? 조건을 닮았지만 조건이 아닌 것이 있다더라.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법정 조건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 것은 조건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법령에 부관 그랬잖아요. 그럼 법령에 부과된 약관을 부관이라고 했는데 자 법령의 부관으로서 조건 기한이라는 것은 장래의 사실에 그 법률과의 발생 소멸을 의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장래의 사실에 법률과의 발생 소멸을 의존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이 조건 기한은 법률에 규정에 의한 법률과의 제한일까요? 사적 자치에 의한 법률과의 제한일까요? 법률의 규정에 사적 자치. 사적 자치죠. 이거는 사적 자치에 의한 법률과의 제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잘 것은 이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조건 기한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임의로 자, 이 약관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약관이다 이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시험에 합격하면 갑이 죽으면 자, 가령 내일 비가 온다. 당사자가 임의로 정해놓은 것이지 법률에 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조건은 이건 뭐예요? 법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뭐예요? 이건 법률의 규정이지 뭐가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정 조건은 법률의 규정이지 조건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주겠다. 마치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주겠다 그러면 뭐예요? 조건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건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일정 면적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이건 뭐예요? 건축법의 규정이지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법률에 정해져 있더라면 뭐가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조건은 마치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말대로 법정 조건은 민법상 조건으로 분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민법상 조건이 아니지만 조건에 관한 규정이 조건에 관한 민법이 조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이거 추적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법상 보면 뭐예요? 뭐 일정 면적 허가의 요건이 있고, 그죠? 인가의 요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일정한 그 요건을 갖춰야만 허가가 날 수 있고 인가가 난다면 이건 법률의 규정이니까 민법상 뭐는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지만 민법상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유추 적용한다. 이런 말 나오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법정 조건은 민법상 조건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불법 조건이 나와 있죠. 그죠? 두 번째, 불법 조건. 그럼 불법 조건이라는 건요, 요건 시험 문제 가서 뭐라고 출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불법 조건은 조건 없는 법령이다. 이렇게 출제가 됐던 얘기가 있어요. 기출문제. 우리 기출문제. 불법 조건은 조건 없는 법령이다. 맞는 말일까요? X예요. 곧이어서 진행이 되겠지만 조건 없는 법령이라는 말은 조건 없이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조건은 아니지만 조건 없이 유효하다 할 때 조건 없는 법령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조건은 이건 뭐예요? 반사의 질서의 행위를 조건으로 했거나
반사의 질서의 내용을 조건으로 했거나 범죄 행위를 조건으로 했다. 이런 경우가 불법 조건에 해당돼요. 아시겠습니까? 뭐 갑을 살인하면, 을을 유기하면. 그러면 본처와 이혼하면 너와 혼인하겠다. 이게 우리가 반사의 질서의 내용을 조건으로 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법률 행위가 뭐예요? 절대적 무효잖아요.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불법 조건은 조건을 닮아있긴 하죠. 그죠? 갑을 살인하면 을을 유기하는. 그렇지만 이건 말 그대로 법률 행위 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법 조건은 조건 법률행위다. 이렇게 출제가 됐던 얘기가 있지만 이런 말 나와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음에 우리가 가장 조건으로서 이제 어떤 말 나와 있나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결합 관계를 이제 살펴보시게 될 텐데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한번 보시죠. 그럼 이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이라는 것은 아까 조건이라는 건 장래의 사실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자,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 효과의 발생 소멸을, 자, 법률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의존케 하는 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뭐다? 특별유효권이다. 이 말이에요. 법률행위의 특별유효권이다. 이거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특별유효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대어서 나오지만 발생을 의존케 하는 걸 무슨 조건? 정지조건. 소멸을 의존케 하는 조건은 무슨 조건? 해제조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건은 말이죠. 이렇게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되는데 기성조건 그럼 뭐예요? 기성이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죠? 그래서 전에는 맞춤복, 기성복 그랬잖아요. 그죠? 기성이라는 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성은 우리가 장래의 사실이에요? 현재의 사실이나 과거의 사실이에요? 과거의 사실이에요. 아, 과거의 사실이나 현재의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라는 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 되는데 기성 조건은 뭐가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바로 밑에 보세요. 기성 조건 밑에 보면 과거의 사실이나 현재의 사실은 당사자가 그 결과를 모르더라도 조건이 되지 못한다. 자 보세요. 아직도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로또 복권 판매량이 무지하게 늘었대잖아요. 그죠? 혹시나 하고, 그죠? 근데 혹시나 해봤자 역시나 라면서요. 그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복권 당첨이 언제 하죠? 추첨이? 토요일 날 하죠. 그죠? 그럼 복권에 이미 당첨이 됐대요. 근데 자기는 당첨된 사실을 몰라요. 모르면서 이 복권이 당첨되었다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럼 이미 당첨이 됐다면 이건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축구 중계 같은 경우를 밤늦은 시간에 하죠. 그죠? 밤늦은 시간에. 그래서 심지어 밤늦은 시간에 하다 보면 이제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축구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 재수 씨 하는 얘기 듣고 굉장히 웃었어요. 우리 동생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밤중에 하는데도 침대에 누워서 보는 게 아니라 꼭 앉아서 본대요. 그래서 아, 누워서 보지 왜 앉아서 보느냐 그러면 쟤네들 저렇게 연락에 뛰는데 어떻게 누워서 볼 수 있냐 이런 데잖아요. 양심 있는 놈이죠. 그죠? 근데 아무튼 그럼 아침에 결과는 났어요. 그죠? 근데 축구 중계를 못 봤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축구 중계를 못 보고 만약 우리 팀이 이겼다면 아니면 몇 대 몇으로 이겼다면 이건 조건일까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사실이나 현재의 사실은 그 결과를 모르더라도 뭐가 될 수 없다? 조건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된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령 해가 동쪽에 뜬다면 이건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지. 해가 동쪽에 뜬다면 이건 이런 경우 뭐라 그래요? 기정사실이라고 기정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 기정사실이다. 이런 것들은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기성조건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우리가 불능조건 그러면요. 보세요. 불능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가운데 뭐 해야 돼요? 가능해야 되죠.
가능해야 되는데 아예 불가능으로 확정이 된 것이라면 이건 조건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능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로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거나 불가능으로 확정된 것은 뭐가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근데 이런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은 조건이 아닌데요. 자, 우리 조건의 종류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조건의 종류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라고 보세요. 다음 페이지 바로 밑에 가면 먼저 이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조건에는 크게 정지조건과 무슨 조건? 해제조건으로 나누던데요. 정지조건, 해제조건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이 발생이 돼요. 자, 성취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우리는 정지조건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주겠다. 무슨 조건? 정지조건이죠. 조건이 성취되면 이 집을 주겠다.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해요. 가령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공사를 완공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 무슨 조건? 정지조건이죠. 공사대금을 주겠다.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무슨 조건? 정지조건. 그래서 이렇게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해제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이 소멸해요. 아시겠습니까? 효력이 소멸한다. 이걸 해제조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제조건 그러면 해제조건이라는 것은 가령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매달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면 장학금 계속 줘야 안 돼요? 주죠. 졸업하면 더 이상 안 준대요. 졸업할 때까지 매달 장학금을 주겠다. 또는 취직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 그럼 취직하면 준다는 소리야, 안 준다는 소리야? 안 줘요. 이런 경우는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해제 조건.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죠. 성취됨으로써 효력이 소멸할 때는 뭐예요? 해제. 자, 성취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할 때는 뭐예요? 정지. 이거예요. 근데 저 노량진에 가면 공인중개사 학원이 많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어요. 공인중개사 학원이 많은데 거기 어느 학원 요약집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히대요. 무엇 하면 정지조건. 쓰지 마세요. 무엇 할 때까지 그러면 해제조건. 이래놨어요.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하면 그러면 정지조건이고 할 때까지만 해제조건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걸 갖고 따지라 이 말이에요. 정지해제는. 아시겠습니까? 가령 시험에 낙제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겠다. 그러면 정지입니까? 해제입니까? 해제잖아요. 그렇죠? 낙제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해제 조건이다. 심지어 우리 자격시험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죠. 시계를 주되 불합격하면 돌려받겠다. 정지 해제. 정지의 해제요? 해제잖아요. 지금 줬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발생하다가 우리가 뭐예요? 불합격하면 돌려받겠다. 효력 소멸. 그래서 우리는 효력이 발생하느냐 소멸하느냐를 갖고 정지조건 해제조건을 따져야지 하면 할 때까지 그랬다는 큰일 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요즘 공인중개사 학원이 많다 보니까 법학원 둘째치고 공인중개사 합격한 사람이 강의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죠? 법대도 안 나온다.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엉뚱한 강의들 하는 사람들 많더라니까요. 보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 번은 우리 수강생이 가서 그 학원 가서 그랬대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예외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참 별하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면 할 때까지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효력 발생, 정지, 효력 소멸, 해제입니다. 근데 아까 기성조건, 불능조건은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기성조건, 불능조건은 바로 정지조건, 해제조건과 결합됨으로써 무효가 되기도 하고 조건 없이 유효가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결합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건 기한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면 거의 70, 80%가 여기서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이 지문이 꼭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가서 불능 조건이 붙어있는 범례는 언제나 무효이다. OX, X입니다. 불능 조건이 붙어있다고 해서 언제나 무효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결합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지 조건 플러스 기성 조건이 결합되다. 기성 조건 플러스 정지 조건이다. 그럼 이때는 어찌 될까요? 자, 가령 공사를 완공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 해서 이미 완공을 했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야, 우리 빨리 일을 앞당겨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더 해서라도 빨리 앞당겨서 일을 끝내자. 그래서 이미 완공을 했대요. 그러면 공사를 완공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 해서 이미 완공을 했더라면 완공하면은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미 완공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조건은 아니지만 이때는 공사대금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되죠. 그래서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이 결합되면 조건 없이 뭐하다? 유효하다. 아까처럼 뭐가 나왔어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는 뭐라고 표현해요? 무조건이다. 왜 이 무조건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야, 무조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사대금은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서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이 결합되면 조건 없이 유효하다. 조건 없는 법례가 된다. 무조건이다.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불능조건과 정지조건이 결합된대요. 자, 그럼 뭐죠? 자,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능조건 플러스 정지조건이 결합되면 정지조건은 성취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예 불가능으로 확정이 될 때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대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커다란 안반을 만났대요. 그래서 도저히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는 공사를 완공할 수가 없대더라고요. 그럼 공사 완공이 불능이라면 효력 발생이에요? 무효예요? 무효죠. 이때는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무효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조건은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면 조건 없이 유효하고, 그죠? 우리가 불가능으로 확정이 됐다면 뭐예요?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죠. 그리고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암기 위주로 강의를 안 하는 사람인데 여기만큼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시라는 게 불정문은 기억해 두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불능조건 플러스 정지조건이 결합되면 뭐다? 무효다. 이걸 기억해 두시라 그런 뜻이에요. 다음에 해제조건은요. 성취가 됨으로써 효력이 소멸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성취됨으로써.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세요. 자, 기성조건과 뭐가 결합됐다? 해제조건이 결합됐다. 그럼 기성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죠. 가령 취직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 해서 취직을 했대요. 이미 취직을 했대요. 그러면 이미 취직을 했더라면 생활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이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성조건 플러스 해제조건이 결합되면 이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반대는 이제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반대는 이제 유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정무, 기회무 이건 꼭 기억해 두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까 불능조건은 조건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근데 불능조건이 붙어있는 법례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능조건 플러스 뭐예요? 해제조건이 결합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직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 해서 취직이 불가능하대요. 자, 경제도 어렵고 그럼 또 하는 짓이 그래가지고 취직이 될 리가 없대요. 취직이 불가능하더라면 생활비 계속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죠. 그죠? 계속 생활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뭐야? 뭘 갖다 붙이면 돼요? 이럴 경우 뭐하다? 조건 없이 유효하다. 조건 없는 법령행위가 된다. 무조건이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능조건도 뭐와 결합이 되면 해제 조건과 결합이 되면 이때는 조건 없이 뭐하다? 유효하다. 무조건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아예 제일 쉬운 내용으로 자, 내일 아침 해가 동쪽에 떠오르면 그럼 내일 아침 해가 동쪽에 떠오르면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 기정사실 아니에요. 이건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내일 아침 해가 동쪽에 떠오르면 100만 원을 주겠다. 준다는 소리예요? 안 준다는 소리예요? 준다는 소리죠. 조건은 아니지만 조건 없이 뭐하다? 유효하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해가 서쪽에 뜰 때까지 내일 아침 해가 서쪽에 떠오른다면 뭐예요? 불가능이잖아요. 불능 조건과 정지 조건이 결합되면 뭐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해가 서쪽에 뜬다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그게 뭐와 결합되면? 해제 조건과 결합되면 어떻게 보세요? 자 보세요. 해가 서쪽에 뜰 때까지 뜰 일은 없잖아요. 그죠?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 해가 서쪽에 뜰 때까지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은 준다는 소리야 안 준다는 소리? 안 준다는 소리라고 하신 분도 있죠 지금. 냉동실에 잠깐 머리를 식히셔야 돼요. 내 해가 서쪽에 뜰 때까지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건 준다는 소리죠. 계속 준다는 소리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말대로 매달 100만 원씩 준다.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딴 거랑 똑같아요. 그죠? 연금이에요, 연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살림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불능 조건도 뭐와 결합이 되면? 해제 조건과 결합이 되면 조건 없이 뭐하다? 유효하다.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결합 관계가 거의 매번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꼭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암기할 상이 아니지만 정의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지금 저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가 안 가신다면 불정 기해무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